예, 안녕하세요. 저희 데이터 센터 난제를 해결하는 쿨링 옵티마이즈 발표를 맡은 슈나이더 일렉트릭 시큐어 사업부 신재영 매니저입니다. 예, 쿨링 옵티마이즈는 AI를 활용하여 데이터 센터의 쿨링을 최적화하는 솔루션입니다.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AI 학습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쿨링에 대해 효율적인 세팅을 해결하는 솔루션이고요. 발표에 앞서 금일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너무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리면서 해당 세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 순서는 앞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데이터 센터의 간략한 트렌드와 그리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쿨링 옵티마이즈 소개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쿨링 옵티마이즈를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고객 사례로 발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슈나이더의 에코 스트럭처의 전반적인 프로덕트 라인 로드맵과 데이터 센터에 해당하는 에코 스트럭처 IT의 쿨링 옵티마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를 출입을 하면 매우 춥다는 게 일반의 느낌이었습니다. 운영 담당자의 생각은 데이터 센터의 온도는 낮아야 서버와 장비에 대해 쿨링이 가능하다는 게 전반적인 생각이시고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버의 성능과 쿨링 유닛의 성능 역시 향상이 되어서 굳이 최저 온도인 20도에서 23도의 온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011년 페이스북과 2016년 구글에서는 미국 그 냉동협회 아슈레에서 권장하는 온도 조건과 달리 기존의 설정 온도보다는 좀 높은 온도 26도에서 29도 운영실 운영 온도 조건으로 45%와 추가 에너지 절감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저희 데이터 센터 전산실이라고도 할 수 있죠. 현실은 권장 온도보다는 더 낮게 20도에서 23도로 설정. 특히 여름철에는 이제 외기 온도를 또 고려하셔서 더 낮은 온도로 데이터 센터의 전체 온도를 낮게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고밀도 가상화에 의한 쿨링 환경 변화 예측이 불가가 이유가 되겠고, 온도 조절 리스크 테이킹에 대해서 담당자의 부담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인프라 운영 정보 및 관리 툴의 부족도 한 이유가 되겠고요. 과거 형태의 인프라 디자인 설계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이나 에너지 효율에 대한 IT 담당자의 어떠한 좀 작은 무관심이라도 또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라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국내 한국 IT 서비스 산업 연구 협회의 연구 조사를 보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센터 운영자들이나 설계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데이터 센터의 내부의 온도 설정이 가장 큰 노력으로 볼 수 있겠고요. 관리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서버실의 어떤 공기의 흐름에 대한 변경을 위한 이중마루 다공판의 최적화, 그리고 렉들의 어떤 블랭킹 판넬들을 설치해서 온도의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또 핫아일과 콜드아일, 그리고 요즘 컨테인먼트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컨테인먼트 설치로 온도 제어를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장비의 부하 운영을 그리고 직접 간접 외기 도입으로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외기 도입 같은 경우는 필터의 어떤 교환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였다가 다시 이제 그냥 원래대로 사용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앞에서도 아까 ESG와 탄소 배출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신 3사의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하는 통신 장비의 발열과 전력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서 온실가스 배출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통신사 국사를 방문해 본 결과 3G LTE 장비와 함께 최근에 이제 5 장비의 경우 큰 발열량과 전력 사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통신 3사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하는 부담이 수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 3사의 경우 이러한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네트워크 절감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저희 슈나이더에서도 이러한 통신 3사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으로 쿨링 옵티마이저를 실제 제안하고 있고, 도입에 대해서 여러 통신사 국사를 방문해서 실제 실사 및 적용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트라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국내 데이터 센터 운영의 최대 관심사는 에너지 절감과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아까 앞에 세션에도 말씀을 주셨겠지만 ESG 경영까지 모두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슈나이더의 쿨링 옵티마이즈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모든 렉과 장비에 저희는 이제 IoT로 이제 센서를 설치하게 돼 있고요. 핫존과 데이터 센터의 정밀한 쿨링 제어를 가능하게 하여서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효율적인 쿨링 장비의 운영으로 에너지 절감을 실제 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IT 부하에 최적으로 맞춰서 쿨링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한다는 이제 가장 큰 기본 개념이고요. 옆에 아래 이제 빨간 라인이 IT 장비 부하에 따른 실제 전력 및 발열 곡선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장 위에 블루 라인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의 쿨링, 그러니까 일반 쿨링보다는 일반 전력 사용량보다는 조금 더 오버해서 쿨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저희 슈나이더 쿨링 옵티마이즈 같은 경우는 IT 부하 발열에 맞는 쿨링 컨트롤을 제공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쿨링 디자인 방식을 보면 정형화된 렉 레이아웃과 그리고 정형화된 렉 부하 밀도, 그리고 존별 공기 흐름의 균형 등 전별 공기 흐름의 균형 등 모든 쿨링 운영 동작이 동일합니다. 실제 렉당 부하를 저희가 5kg 정도로 잡으면 실제 이 해당 룸에 들어가는 거는 총 80kg로, 근데 쿨링의 유닛의 용량을 보면 총 200kg로 2배보다 더 큰 쿨링 용량으로 설정을 해서 설계를 하였고 실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센터의 쿨링 운영을 보시면은 실제 설계하는 다른 렉 레이아웃과 렉 레이아웃의 배치, 그리고 렉의 균등하지 못한 부하 밀도,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공기 흐름으로 인해서 핫존이 발생하고 전혀 냉방이 필요 없는 곳 역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쿨링 장비 역시 동일하지 않게 각기 다른 세팅으로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실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 데이터 센터의 쿨링 컨트롤 방식은 세팅 포인트 23도와 그리고 팬 속도를 일정하게 85%에서 100% 정도 유지를 하고, 이것을 보통 이제 담당 운영자들의 매뉴얼과 그리고 센터 초기에 기본 컨트롤 세팅을 하여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쿨링 옵티마이저를 적용 후에는 공기의 흐름과 그리고 쿨링 유닛의 사용을 AI로 제어하면서 우측 그래프와 같이 쿨링 전력량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쿨링 옵티마이저 사용으로 실제 사용 안 하던 쿨링 장비에 잠자던 쿨링 용량을 실제 데이터 센터 환경에 맞게 극대화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 센터에는 핫존이 존재를 하는데 해당 이 부분 역시 쿨링 옵티마이저 사용을 함으로써 98% 이상 핫스팟을 제거함으로 위험 감소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쿨링 옵티마이즈의 궁극적인 목적은 담당 운영자가 원하는 대로 IT 부하에 맞게 자동으로 쿨링을 조정해서 핫스팟을 없애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에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쿨링 옵티마이즈의 하드웨어 구성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하드웨어는 RF 센서로 다 무선으로 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렉 온도 센서, 그리고
항원항습기에 컨트롤 키트가 따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가 전산실에 천정에 설치가 돼서 모든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AI 학습과 모든 대시보드 그리고 운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AI 엔진 서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린 쿨링 옵티마이즈의 하드웨어 구성으로 최종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면 각종 센서를 랙과 항원항습기 지역에 설치를 하여 쿨링과 히팅의 영향력을 측정을 하고 그 영향력을 토대로 영향력을 분석 및 학습을 해서 취약된 정보 기반으로 쿨링을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에너지 절감 결정에 활용을 합니다. 간단히 쿨링 옵티마이즈 동작 원리를 이렇게 5가지로 분리를 해보면 일단 주위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를 갖고 온도 맵 등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한 자료로 저희가 핫존과 콜드존을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데이터로 항온학습기를 컨트롤합니다. 그 컨트롤하면서 AI 엔진이 원리 학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쿨링을 자동화하여 최적의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담당자분들이 제 실제 센터를 방문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를 여쭤보면 일단 여름철 같은데 핫존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매뉴얼로 어떤 항온항습기를 조절하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더 추가로 항온항습기를 추가한다는 것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곤란함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그 쿨링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다양한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최선의 운영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효율적인 쿨링 운영으로 에너지 절감 및 데이터 센터의 운영에 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쿨링 옵티마이즈 솔루션입니다. 해당 사진은 저희가 하나하나 화면을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AI가 해당 지금 보시는 요 항온항습기를 온오프와 또 EC 팬을 조절하면서 해당 온도 맵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 온도 맵을 또 모델링하여 최적의 쿨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연되는 화면을 저희가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쿨링 옵티마이즈 시스템 구성 및 제품 운영 화면입니다. 렉과 항온항습기의 온도 센서 부착과 온도 모니터링으로 온도 맵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 그리고 컨트롤 키트 부분 그리고 중앙에 AI 서버가 최적의 쿨링 온도 상태 유지를 할 수 있게 컨트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쿨링 옵티마이즈의 운영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항온항습기의 용량 분석 리포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 에너지 절감 리포트 역시 가능하고 항온항습기의 성능 및 운영 시간 분석 리포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도 히스토리에 의해 센터 온도 유지 상태 결과 리포팅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렉별로 온도 변화 및 트렌드 분석도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대시보드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쿨링 옵티마이즈를 검토하실 때 저희가 현장 환경 서베이를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담당자를 만나서 그 데이터 센터의 현장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항온항습기 운영 분석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운영 분석을 한 데이터 기반으로 전체 데이터 센터 에너지 분석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최종 시뮬레이션 후에 저희 쿨링 옵티마이즈 도입을 했을 때 ROI까지 저희가 리포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치 과정 및 소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수행 및 검토 및 미팅이 화면에 보시면은 하루에서 5일이라고 되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담당자 분과 그리고 필요한 부분과 에너지 세이빙을 어떻게 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주 후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기본 세팅이 된 상태로 현장에 배송을 합니다. 근데 지금 1에서 5일이라고 했겠지만 발주 한 달에서 2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설치 및 기본 모니터링 시스템 동작 및 고객분 관리자 교육을 하는데 이 시간대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전산 센터의 커스터마이징과 실제 쿨링 옵티마이즈가 이 현장에 잘 적합할 수 있도록 세팅을 도와드립니다. 실제 그 세팅이 모두 끝난 후부터는 바로 어떤 쿨링 옵티마이즈의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데이터 센터의 쿨링 장비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규모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항공학습기 같은 경우도 EC팬과 EC팬이 아닌 제품 모두 역시 적용이 가능하고 EC팬의 경우 팬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저희가 쿨링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 EC팬이 아닌 제품은 항공학습기 온오프로 하면서 저희가 항공학습기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가 가능하면 뭐 하부 토출, 상부 토출, 덕트 타입, 룸 쿨링 모든 그 전산실 데이터 환경에 쿨링 옵티마이즈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쿨링 옵티마이즈 레퍼런스 및 수상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 세계 225개 이상 레퍼런스 보유하고 있고 매년 250억 원 정도 이상 절감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NTT와 버라이즌 그리고 디지털 리얼리티 등 적용해서 매년 세이빙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호스트웨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서 쿨링 옵티마이즈를 설치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 내역은 뭐 화면에 있는 주로 2009년부터 매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해외 B사의 대형 콜로케이션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적용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온도 센서를 상하단으로 나눠서 설치를 하고요. 렉 상단에 이제 RF 센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항온항습기 앞에 자그맣게 타공을 해서 저 컨트롤 키트를 부착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무선으로 통신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 대시보드 사진을 먼저 좀 화면을 말씀드리겠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력량과 쿨링 장비의 데이터 기반으로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B사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센서 402개 중에 장애가 없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쿨링 옵티마이즈 실제 운영 맵에 대한 화면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온도 분포와 항온항습기의 실제 사용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렉별로 설치된 온도 센서로 핫존과 그러니까 온도 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센서별로 해당 렉의 온도 설정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화면인데 AI가 자동으로 세팅을 하여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개별 설정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설정을 해서 온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온항습기의 실제 쿨링 옵티마이즈 실제 운영 사진인데 25개 중에 13개를 전원을 꺼서도 센터 운영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쿨링 옵티마이즈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핫스팟 제거로 렉의 밀도를 증가할 수 있고 크랙의 성능 측정으로 가능함으로써 유지 보수 및 관리 관련해서 효율성을 좀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상면의 온도 분포 확인으로 온도 관리의 정확성을 증가하고 항온항습기의 자동 운전으로 데이터 센터의 온도를 자동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는 비즈니스 증가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쿨링 비용의 절감 그리고 관리 시간 감소가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쿨링 옵티마이즈나 실제 설치된 사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세일즈가 진행돼 있고 뭐 필요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슈나이더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엔지니어 방문해서 현장에 시스템 데이터 센터 분석과 그리고 에너지 분석 그리고 ROI 역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쿨링 옵티마이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